자, 요번 시험은 총론, 강론이 10문제씩 나왔습니다. 다른 데 분석에 보면 11문제, 9문제가 틀렸습니다. 10문제, 10문제고. 계속해서 법 있죠, 법. 무슨 법에 의하면, 무슨 규칙에 의하면, 요게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요번에 13문제가 나왔어요. 특이한 것은 판례 문제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가. 우리 생각하기에 경찰 되지도 않은 학생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대. 이래서 지금 판례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중시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집시법, 인권보호, 내가 인터폴 조심하라고 했는데 인터폴이 좀 지나치게 치사하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명확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 요번에 기본 이론하고 기출 풀고 이렇게 하면은 승진 문제 4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 빼고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승진 문제가 9, 15, 17, 20번이 나왔습니다. 9, 15, 17, 20. 근데 이 중에서 두 문제는 체계도 없는, 승진 체계도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낸 거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 두 문제를 승진 문제 내는데 승진 체계 있는 걸 내야 되는데 이 중에 두 문제는 체계 없는 걸 내서 학생들이 엄청 힘들었지만 내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데 그죠? 또 조정 점수라서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영어는 2번이 평상 난이도로 나오고 1번이 쉽게 나옵니다. 경찰학은 2번은 쉽고 1번은 어렵게 나와요. 요 룰이 있다니까, 요 규칙이. 그래서 형법, 형소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한 과목이 한 과목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서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반적으로 1차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1차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었고 2차가 쉬웠고 3차 시험이 옛날 난이도를 찾아가는 그런 수준이 돼서 점수가 경찰학 점수가 한 5에서 10점 정도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원래 3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서울 경기에 남자 경찰관이 필기가 70이었고 여경이 71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랬다 이래. 이게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지. 70만 넘으면 필기 통과 그때 다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가 쉬워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 유지인데 이번에는 좀 문제를 범위 내에서 어렵게 내야 되는데 범위 밖에 걸 내서 조금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우리 1월달 승진 시험을 치고 일요일날 치는데 일요일날 치고 목요일 아침에 발표납니다. 원래 우리 객관식은 인사고과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넣으면 10분 만에 바로 튀어나오는데 사람이 3번 매기거든. 사람이. 기계 말고 사람이. 다른 사람 경위가 3명, 경위 3명이 매기고 경정은 주관식이라서 지방청 답안지를 모아서 경찰청에 가서 매기기 때문에 목요일날 오전에 발표가 납니다. 그때까지 밥도 못 먹어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목요일 오전에 합격자 명단이 내부망이 쫙 뜨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요 말이 나와요. 내가 승진 공부할 때 참 기억이 남는 말인데 객관식. 자, 시험은 공부할 열공을 해도 불합격할 수 있지만 공부하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다는 말이 항상 끝에 나옵니다. 공부해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붙을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꼭 좀 다음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평균 82점 나온 학생도 있고 그 학생은 경찰학이 90 나왔습니다. 80점까지는 확실하게 맞추고 4문제 중에 2문제 찍었답니다. 너무 웃기죠? 근데 그 학생 보고 6개월 동안 그 학원 학생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거든. 진짜 열심히 해서 가정 환경이 조금 안 좋은데 6개월 만에 평균 82가 나와서 지금 이제 체력 준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특히 1차 시험은 유리한 게 뭐냐 하면은 다른 학원 가면 승진 시험 분석 절대 안 합니다. 알았죠? 그냥
우물한 깨구리처럼 계속 체육 문제만 들고 있는데 1월 달에 승진시험 치지요. 경위에서 경감이 경찰학 개론이 40문제입니다. 경사에서 경위가 40문제예요. 그리고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되는 것은 문제가 똑같은데 그 실무가 1, 2, 3가 있잖아요. 그죠? 실무가 1, 2, 3가 있기 때문에 요게 40문제씩 해서 승진 문제의 경찰학 문제가 200문제입니다. 여기서 순수 승진 범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40문제 빼버리고 160문제 분석 잘해버리면 1차 시험은 뭐 85점 넘게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풀 겁니다. 형법, 형소법은 전계급의 40문제입니다. 형법, 형소법은 전계급의 문제가 똑같아요.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그런데 전계급의 40인데 경찰학은 계급별로 이렇게 해서 200문제가 나와요. 요 안에서 지난번에 쳤던 19년 간부후보 문제 40문제까지 합쳐서 240 중에서 필요한 거 딱 해서 정리해버리면 경찰학 점수는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차 때는 다른 학원은 저 노량진의 어떤 학원은 승진 문제 풀이하다가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승진 문제 이거 어렵습니다. 푸는 게. 그런데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학생들 모아서 하다가 뭐 우리말로 수업이 깨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빨리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빨리 떠날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문제 점수가 잘못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이 괜찮은지 이걸 분석을 해서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합격하겠지. 다음에. 그죠? 내가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은 나도 그랬습니다. 자신 있는 것부터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못하는 과목을 조금씩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설명합니다. 1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절박한 위험은 일반 란트법이라고 그만큼 얘기했죠. 그죠? 자, 절박한 위험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고요. 경찰 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죠. 자, 경찰 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되겠습니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되겠어요. 됐죠? 이거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과목 객관식 공부하는 방법은 단어 따세요. 단어. 알았죠? 머리 글자, 앞 글자 따면 큰일 납니다. 단어 따서 읽어버리면 엄청 쉬워요. 단어만 몇 개 따버리면 이게 진짜 쉬운데 여러분이 전부 다 자꾸 머리 글자 집중하는데 위험하다고 했지요. 자, 1번 틀렸네. 자, 절박한 위험은 일반 란트법이고 경찰 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되겠습니다. 2번 행정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법으로 정해졌죠. 재와 형벌법전에서 정해졌습니다. 3번 자, 우리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거의 경찰이 모든 업무를 다 했잖아요. 그죠? 2차 대전 끝나고 본연의 경찰 임무가 아닌 것을 시청, 군청으로 돌려보내는 비경찰화, 보건위생, 환경, 건축같이 시청, 군청 업무라고 했습니다. 4번 대륙법계는 경찰권 축소의 역사죠. 일체의 정치 헌법에서 보안경찰로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시민과 대립하는 구도. 틀린 것은 1번 절박한 위험은 일반 란트법이 되겠어요. 2번 경찰의 분류 내용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과 진압이고, 자, 잘 읽어야 되는 게 정신착란자 제지 그러면 진압이지만 정신착란자 보호는 예방, 멧돼지는 진압. 2번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자, 보안경찰은 경찰 고유의 개념, 협의 행정경찰은 구청에서 하는 거. 그죠? 그 보건인식 환경건축 뭐 이런 거. 3번. 상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과 사법경찰 구분했는데 형식이 사법이죠. 자, 형식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법, 정보, 보안, 외사, 서비스. 그죠? 형식에 사법, 정보, 보안, 외사, 서비스잖아. 그죠? 그 실질은 구청에서 하니까 행정경찰이 되어서 3번 틀렸습니다. 형식은 사법, 실질은 행정. 이렇게 3번이 앞뒤가 바뀌어서 틀렸고요. 4번 질질봉이죠. 자,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와 봉사인데 질서경찰은 강제력, 봉사경찰은 비권력적 행위. 자, 3번이 틀렸네요. 형식은 사법, 실질은 행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무난하게 가네. 무난하게. 자, 3번. 근현대 경찰사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총독에게 재량권이죠. 총독이 자다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총독에게 재량권이고 경찰 있죠. 경무총장에게는 경찰 명령권이에요. 경무총장 밑에 각 시도에 경무부장이 있어요. 요 사람은 경찰 명령권, 뭐 명령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총독에게 재량권, 나머지는 경찰 명령권. 2번. 자, 최초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에 의해서 좌우포도청 합설, 경무청 신설. 가장 높은 사람은 경무사라고 했죠. 경무사예요. 경무사. 경무사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3번. 자, 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이 되지요. 헌병경찰 제도 당시의 법령은 보안법, 집회법, 신문지법, 출판법이 되겠습니다. 신문지법, 출판법이 돼요. 자, 보통경찰제도 법령은 정치예가 있죠. 정치범 처벌법. 자, 3.1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니까 19년이고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 25년이고 예비검속법 41년이죠. 예비검속법 41년. 특히 내가 쓸 때마다 뭐습니까? 치안유지법 1번이라고 했죠. 치안유지법 1번입니다. 일본에서 써먹고 있던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치범 처벌법하고 치안유지법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정치범 처벌법하고 치안유지법 자리가 바뀌었어요. (4번) 1894 갑오경장 때 친일파 김홍집 내각은 각 아문제에서 경찰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각 아문제 요게 김홍집 내각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홍집 내각이 최초로 사용했다. 요래 나온 적도 있고 각 아문제 나온 적도 있고 친일파 김홍집 내각에서 각 아문제 요렇게 좀 같은 말입니다. 1894 딱 보면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저 1번은 뭐 틀렸죠. 총독 재량권이니까 당연히 틀렸고 2번은 경무사고
3번은 정치범처벌법과 치안유지법이 자리가 바뀌었죠. 그 4번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됩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4번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찰위원 3년 연임 불가. 2번 자 법관이 나오면 안 되지요. 경찰위원회 7명 중에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관 나오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퇴직 3년 미경가자 될 수 없다가 되고요. 3번 경찰위원은 중대한 심신장애 직무 불능을 제외하고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잘리지 아니한다. 자 제외고. 자 4번도 몇 번 읽을 때마다 강조했잖아요. 그죠? 국가경찰 임무외가 되어야 되지. 관련하여 그러면 경찰청. 이것도 간부법 문제인 시험 지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법관은 X예요. 5번 국공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 적절한 것은 자 항상 얘기하지만 레벨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외국 정부니까 대통령의 허가입니다. 외국 정부니까 대통령의 허가가 되고요. 2번은 일반적 의무 안에 선서와 성실 의무가 있죠. 직무상 신무상 나오기 전에 가장 앞에 일반적 의무에 선서와 성실 의무가 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하고 틀려서 법적 구속력을 없는 그냥 요식행위가 돼요. 자 모르겠으면 지나가고 3번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 정당한 사유가 되죠. 자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 그리고 겸직은 소속 기관장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 맞지요? 소속 상관이고 자 그리고 겸직은 소속 기관장 맞지요? 소속 기관장 그리고 외국 정부 나오면 대통령이에요. 외국 정부 나오면 대통령이 되고요. 그리고 영리 업무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영리 업무는 이 뭐 허가나 이런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 겸직은 소속 기관장, 외국 정부는 대통령, 영리 업무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맞겠지. 4번에 보면은 자, 직간접 불문하고죠. 그죠? 직간접 불문하고가 돼요. 그래서 간접적인 경우 포함해서 주거나 받거나 먹을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1번은 대통령의 허가, 3번은 소속 상관의 허가, 4번은 직간접 포함해서 주거나 받거나 먹을 수 없다. 2번이 맞습니다. 6번. 자, 경찰 허가는 몇 개 안 했는데 거기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개 안 했지 않습니까? 허가는 부작위 해제죠. 부작위 해제 1번. 자, 일반적 상대적 금지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 중 통행 금지, 공사 후 통행 재개. 요거밖에 안 되잖아. 절대적 금지, 법으로 금지한 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허가를 어떻게 해줍니까? 자, 1번 맞아요. 1번 바로 끝나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마약 금지를 경찰이 허가해 줄 수는 없죠. 절대적 금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경찰 허가는 적법 요건에 불과하고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요 자리 바뀌었습니다. 요 자리 바뀌었어요. 경찰 허가는 적법 요건에 불과하고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3번 허가 기준은 허가 처분 시 법령에 의한다.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허가 기준은 허가 처분 시 법령에 의한다. (4번) 이것도 뭐 얘기했지요. 자, 허가는 부작위 해제입니다. 허가는 부작위의 해제고, 면제는 하나만 알면 된다고 줄 하나만 껐잖아. 그죠? 면제는 줄 하나만 껐죠. 작위, 수인, 급부의 해제가 되겠죠. 급부의 해제 열애됩니다. 면제는 줄 요거 하나 껐잖아. 지금 면제 나왔잖아. 그죠? 됐습니까? 딱 문제 제가 뜨는 거 보고 요번에 80이구나. 문제 이래 내면 안 되는데 내가 밖에서 보고 이거 문제를 요번에 대신에 조정접수 덕을 많이 보겠구나. 근데 형사법 보니까 너무 쉬운 거라. 아이고야, 형사법은 덕을 별로 못 보겠고 경찰학 80만 맞으면 상당히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승진 문제, 네 문제에 엄청 놀래서 다른 문제까지 틀려버려요. 다른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죠? 다른 문제는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 1번이 맞죠? 1번이 너무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금지는 대상이 안 되지. 2번은 순서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아니다. 3번은 허가 처분 시 법에 의하고 4번은 경찰 면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답은 1번. 7번 경직법 보호조치 적절한 것은 자, 긴급구호 요청을 경찰로부터 받은 모든 병원이나 서울시립희망원, 서울시 보람의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요. 이 처벌 규정이 경직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응급의료법으로 처벌한다고 했죠. 자, 경직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저 거부하면은 응급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경직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요. 2번 긴급구호 보호조치. 내가 이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거 한 건을 보고하는 게 아니거든. 하루 종일 거 모아서 아침에 딱 보고하니까 서장은 24시간이고 가족들은 걱정하니까 지체 없이 해요. 아주 쉽잖아. 그죠? 서장한테 이거 한 건 보고하겠습니까? 보호조치 했는 거. 이거 안 하거든. 아침에 하루 종일 거 어제 거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하니까 24시간이고 가족들은 걱정하니까 지체 없이 해요. 자, 지체 없이. 자,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 3번 보호조치 대상자 경찰관서 일시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4번 그 보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무기, 흉기 등에 대해서는 시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영치할 수 있죠. 근데 임시영치는 물건이잖아. 자, 대물적 즉시 강제가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것이 대인이잖아. 그죠? 자, 우리 했지 않습니까? 대인은 여러 개라서 됐고, 대물 한 개, 대가택 한 개, 짬뽕 한 개. 써볼까요? 모르겠습니까? 자, 대인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요. 대인적 즉시 강제는 일단 지나가고, 대물이 뭐가 있습니까? 임시영치, 그지요? 임시영치. 대가택적
즉시 강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택이 나왔으니까 출입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출입입니다.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출입이 되고요. 가택이니까 출입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자, 짬뽕이 있죠? 짬뽕. 대인, 대물, 대가택에 짬뽕이 있죠? 뭡니까?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자, 요거 출입하고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대인입니다. 나머지는 요래 했잖아. 진도 나갈 때. 맞죠? 그래서 임시형치는 당연히 대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은 지체 없이 가족에게 연락, 3번은 24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4번은 대물적 즉시 강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8번은 조직 편성의 원리인데 맞는 거 골라라 그러죠. 맞는 거 골라버리면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자, 기억의 계층제 엄청 했죠. 적당한 피라미드, 책임과 난이도, 상하 배치. 자, 기억의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서 상위로 갈수록 무거운 임무 수행. 기억 맞습니다. 일단 기억 맞아요. 기억 맞고 니은 통솔 범위는 새로 만든 여청과보다는 기존에 있던 형사과에서 또 전문적 업무 담당하는 정보나 사이버보다는 단순 업무 담당하는 지구대나 기동대 요때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죠. 2번 틀렸습니다. 2번 둘째 줄에 전문적인 사무 담당 정보나 사이버보다 단순 반복 업무 담당 지구대 기동대가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니은 틀렸네. 됐죠? 자, 일단 기억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제외, 4번 제외입니다. 디귿. 명명통일의 원리죠. 명명통일의 원리는 수사권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상위직에 부여된 권한 책임을 쫄병들에게 분담시키는 위임과 대리제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명명통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디귿 맞네. 자, 기억 디귿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이 제외되니까 1번 틀렸고 4번 틀렸는데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2번이죠. 리을 당연히 틀렸습니다. 요래 하면 금방 뽑지 않습니까? 그 리을은 사람의 뭐 사고방식 이런 걸 바꿔버리면 또 출퇴근제도 바꿔버리면 단기가 되지만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제도 개선, 행태 개선이 나오니까 장기적 대응 방안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기억 디귿에서 끝나니까 바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자, 승진 문제 나왔죠. 어렵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 비밀 관리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는 건 맞는데 다만 1급 이상은 따로 작성해서 갖춰야 됩니다. 1급 이상은 따로 작성해서 갖춰야 되고 암호는 따로 하고 2번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밀 취급 인가받은 사람이 공용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자, 1급은 절대 안 되고요. 2, 상급 비밀의 일부 전부에 대해서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급은 절대 안 되고요. 2, 상급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3번 비밀 취급 미인가자에게 열람 취급할 때는 국정원장 규정사항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이 미리 열람자 내용 확인하고 자체 보안 대책 조치를 해야 되고, 자, 근데 1급은 자체가 안 되고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3번이 맞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4번 각급 기관의 작은 보안 업무의 효율 수행 위해서 필요 인정 시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동그라미 2번 같이 4번 제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같이 4번 제작 보관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 승인 말은 없습니다. 국정원장 승인 말은 없어요. 좀 어렵죠? 이거 우리 범위가 아닌데 우리 승인 체계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는. 내가 법조문 찾아서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냈는 거? 그래서 1번은 2급 이상 아니고 1급 비밀관리기록부고, 2번 셋째 줄은 1급 비밀이 아니고 2급 상급이고, 4번은 국정원장의 승인 날리고, 4번을 동그라미 2번의 범위 내에서 제작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장만 날리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근데 우리 범위가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9번을 맞출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10번이 함정입니다. 10번 내가 얘기했는 거 그대로 나왔죠. 왜? 실리는 독립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리는 소속이 없어요. 내가 범죄학 문제 나오면 내가 얘기했는 5개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나왔잖아. 그런데 실리는 독립군입니다. 일상활동 이론의 자대부와 비바 모델은 일상활동 소속이 맞는데 실리는 독립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1번 일상활동 이론 날리고 실리 쓰면 됩니다. 실리는 소속이 없는 동작기기입니다. 1번이 함정. 그래서 9번에서 사람 진을 빼놓고 난 뒤에 10번에서 기술 거는 거예요. 항상 문제 요래냅니다. 알았죠? 9번을 맞출 걸로 예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10번을 틀리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실리는 소속이 없는 독립군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2번 로버트 샘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 집합 효율성 이론입니다. 로버트 샘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 집합 효율성 이론이고요. 자, 치료갱생이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치료갱생 써보겠습니다. 자, 치료 및 갱생. 자, 이거 어디 가면 글자 있다라고 했습니까? 남부 교도소 앞에 가면 붙어 있어요. 교도소 앞에 가면 전부 다 치료 갱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 범죄자가 생겨나게 된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범죄 행위가 아니고 범죄자입니다. 범죄 행위가 아니고 범죄자가 되고요. 범죄자는 벌써 사회 전체의 책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범죄자는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적 인간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장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범죄하라고 해도 여러분 할 간덩이도 못 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범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범죄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하죠. 특별 예방 효과. 항상 요거를 쓰면 하나 더 써야 됩니다. 뭡니까? 합리적 선택을 써야 되겠죠.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자,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서 나에게 유리할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죠. 따라서 유리한 경우에 범죄 저지르니까 결정된 게 없습니다. 비결정론적 인간관이고, 결정된 게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일반 예방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갱생 합리적 선택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주 헷갈려서 많이 나와요. 그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억제하는데 욱 하는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의 한계가 있는 거지. 그죠? 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곤란하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슐리의 범죄 유발 사유소 동작이기는 소속이 없는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뭐 했는 거대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요래네요. 9번에서 진 빼고 9번은 아무리 봐도 알아 모릅니다. 알았죠? 그러면 10번에서 탁 틀리게 만들어서 2개를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전부 요래냅니다. 자, 11번 경범죄처벌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판례죠. 은밀히 따라갔잖아. 은밀히. 자, 은밀히 따라갔는데 불안한지도 모르잖아. 그죠? 자,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승진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2번. 자, 경범죄 통고서 끊어서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죠? 1차, 2차 납부기간에 돈 내지 않으면 서장은 즉결심판 청구하여야 한다잖아요. 그죠? 근데 즉결심판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 즉결 넘어갔다고 엽서를 보내줘야 되거든. 그 사람이 엽서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즉결 날짜 전까지 최초 금액의 100분의 50 더한 금액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어떻게? 취소해야 되겠지. 왜? 돈 냈으니까. 자,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돈 냈으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돈 받는 게 스티커 끊어서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돈 내면 상환 끝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1차, 2차에 돈 내면 상환 끝이지만 돈 안 내서 즉결 넘어갔을 때 즉결 가기 전에 또 돈 내면 상환 끝입니다. 자, 최초 금액의 50% 더한 금액 취소해야 한다. 2번, 3번 그 행위로 돈을 한 번 낸 사람은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번 통고서 10일 내에 납부해야 되죠. 당연히 이 길부터 기산입니다. 당연히 이 길부터 기산인데 천재지변 부득이 사유 소멸 5일 내에 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또 부득이 5일인데 그 액수 그대로 내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는 가산이 없어요. 여기 20% 가산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또 시험에 뭐 나왔습니까? 천재지변 부득이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내야 된다고 간부생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잘 읽어봐야 됩니다. 부득이는 나오면 5일이지만 천재지변 부득이 사유가 없으면 1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가 맞죠? 그죠? 잘 읽어보고 하세요. 틀린 것은 2번 돈 내면 상환 끝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뭐. 자, 12번 실종아동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상 가장 적절하지 않죠. 자, 가출인과 아동의 구분이죠. 가출인과 아동의 구분입니다. 나이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가출인은 18세 이상입니다. 가출인은 18세 이상. 근데 만이기 때문에 성인을 뜻하는 거예요. 가출인이 만 18세 이상이니까 성인이라서 경찰이 뭐 납치가 아닌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한테 그냥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가출 신고했는데 걱정하시니까 집에 연락해보라고 이 정도만 얘기해줘야 되지 가출인 대해서 붙잡아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자, 2번 또 나왔네. 2번 자주 나오죠. 어떻게 읽어요? 장기 접수 48시간 요래 읽으라고 했죠. 요게 가출인의 요게 장기 실종 밑에 가출인이 있습니다. 책의 순서 보면은 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장기 실종을 보호자 이탈 48시간이라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가출인이 장기 실종 밑에 있거든. 책에 보면은. 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 읽을 때는 항상 장기 접수 48시간 요래 읽으라고 했어요. 이탈 48시간 나온 적이 몇 번이나 있고요. 또 발견된 아동 나온 적도 있었고, 또 저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 24시간 나온, 여기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읽을 때 장기 접수 48시간. 3번 보호 실종 아동 등은 뭡니까? 보호자가 확인되면 우리가 보호해가 있으면 안 되지. 넘겨줘야 되잖아. 그죠? 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 보호자가 확인되면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건 안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보호 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실종 아동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지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기술 이런 거 들어와요. 그래서 성질 문제, 네 문제 틀린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 문제 100% 다 맞춰버려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요번에 한 70점도 잘했어요. 70, 75 맞으면 조정이 아주 잘 나오고, 조정을 떠나서 내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우니까 상관있나?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충실히 풀어야 됩니다. 4번. 자, 발견지와 발생지가 나올 때, 자, 두 개 헷갈린 거 나오면 우리는 하나를 확실히 취하고 하나는 검정색 한다고 했지요. 우리는 발견지를 택했지 않습니까? 왜? 첫째 줄에 발견하여가 있고 두째 줄에 발견한 장소가 있어서 발견지 맞고요. 마지막 줄에 발견 장소와 보호 장소가 틀릴 때 최근의 장소, 보호 장소로 가면 된다고 했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발견지는 해결됐습니다. 틀린 것은 3번.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요거 무용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프로파일링 입력 대상 실가무. 무용고자 뭡니까? 보호시설에서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보호하는 사람이잖아. 그 시험에 보호자가 확인된 무용고자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전부 이런 식으로 내니까 읽을 때 자를 갖다 대고 손가락을 대고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특히 다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수업을 못 듣더라도 문제풀이 들으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아주 헷갈리는 거 합니다. 아주 헷갈리는 거. 인적성 검사 가면은 1번에 나왔던 문제가 바꿔서 31번에 나오거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그거 연습합니다. 알았죠? 아까 풀었던 거 바꿔서 뒤에 가서 또 풀고 계속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4주간 풀 겁니다.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모르게 학원 왔지 알면 학원 말로 왔겠어. 모르는 거 정상이고 다음에 붙으면 됩니다. 대신에 체력 있죠. 체력. 요번에 보니까 우리 학원의 필기 성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대부분이 커트라인에 걸려 있어요. 커트라인 걸려 있는데 붙는 방법은 뭡니까? 체력하고 면접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면접은 내가 하지만 체력은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 그 체력 20 몇 점, 30 몇 점 맞고 와서 합격하는 거,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알았죠? 체력은 자꾸 높아져서 전에는 28점도 붙었는데 요새는 35점 밑으로는 싹 다 떨어집니다. 체력 중간치를 쳐줘야 면접에서 붙는다니까. 그래서 그거 좀 많이 걷고 그렇게 하세요. 따로 돈을 내서 어디 등록해서 운동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됐죠? 자, 13번. 경찰 비상 업무 규칙 적절한 것은, 자, 필수 요원 1시간, 일반 요원 2시간. 1번 맞네. 필수 요원 1시간, 일반 요원 2시간. 자, 그 근무의 종류가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있죠.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있고 정위치 근무가 있고 정착 근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휘선상이 가장 약하지요. 비상연락체계 유지하고 유사시 1시간 이내에 근무 가능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위치는 영등포 경찰서 관할구역 내입니다. 정위치 근무는 영등포 경찰서 관할구역 내고요. 정착은 앉을 착이죠. 착석 그러자. 착석. 앉을 착.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사무실 또는 관련 현장이에요. 사무실 또는 관련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선상이 약인 거 알죠? 정위치가 강이 되겠습니다. 이거 순서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쫙 읽었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쫙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영등포서 관할구역 내니까 정위치 근무예요. 정위치 근무고. 자, 이거 헷갈려 하던데 3번에 지휘관의 근무 있죠? 지휘관의 근무에서 가포는 정착 근무입니다. 가포는 정착 근무. 하나씩 뒤로 와서 을호는 정위치 근무가 되겠죠? 을호는 정위치 근무가 되고요. 병은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가 됩니다. 병은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예요. 자, 이건 쉬운 건데 됐습니까? 갑은 정착 근무고 을호는 정위치 근무고 병은 정위치 지휘선상. 요거 하나씩 뒤로 미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가 있는데 작전 준비는 비상연락이잖아. 자, 경계 강화 요게 쓸까요? 자, 경계 강화도 하나씩 미끄러져서 뭐 쓰면 되겠습니까? 지휘선상 쓰면 되겠지. 맞죠? 하나씩 뒤로 밀어내면 돼요. 외우지 말고. 자꾸 생으로 외우지 말고. 경계 강화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고요. 작전 준비는 비상연락입니다. 작전 준비 태세는 비상연락 유지가 돼요. 작전 준비는 지휘관 근무체제가 없습니다. 하나씩 요거 나열 했잖아. 그죠? 하나씩 밀어내면 돼요. 밀어내는데 병은 양다리 걸쳤고 그 다음에 경계관은 뒤에 거 또 밀어내면 됩니다. 요래 해야 되지. 자꾸 생으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거 봤습니까? 안 중요한 것만 머리 글자 바로바로 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순서를 세워서 하면 가장 쉬워요. 자꾸 외우지 말고 엄청 일부러 3번 지문을 엄청 헷갈리게 지금 해놨습니다. 3번은 을호는 여기 있죠? 을호는 정위치고 병호는 정위치 지휘선상이 돼요. 4번은 몰라도 맞춰야 되겠죠. 뭐 경력 최대 동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자,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최대 인원 동원이 없잖아. 우리 균형의 원칙에서 했지 않습니까? 경비의 수단의 균형, 위치, 시점, 안전, 균형의 원칙에서 적정한 인원을 동원한다고 했죠. 그죠? 자, 1번 1시간이고 2번은 정위치 근무, 3번 을호는 정위치, 병호는 정위치 지휘선상, 4번 적정한 인원을 동원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도교법 시행규칙에 따른 면허 종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의 함정이 연습면허예요. 연습면허. 연습면허는 똑같습니다. 원동기만 제외시키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면은 2번 보겠습니다. 2종 보통으로 10인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자, 2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게 있지요. 승용. 그죠? 승용.
10인 이하 승합이죠. 10인 이하 승합이고 4톤 이하 화물입니다. 그리고 3.5 이하 특수죠. 3.5 이하 특수인데 요때는 일종 특수 제외죠. 군안차 등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되겠습니까? 특히 화물에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지요. 일보 화물은 12톤 미만이고 2보 화물은 4톤 이하. 내가 미만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난 시험에는 이하 미만이 지난 채용 시험 나왔었고 요번에는 이하 요거 걸고 나왔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 학생들이 숫자만 신경 쓰지 이하 미만 신경 안 쓰거든. 지난 시험에는 이하 미만을 걸고 나왔고 요번에는 이거 화물에서 미만 이하를 알고 있는 또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승합도 한번 써보면 승합이죠. 1보 승합과 2보 승합이죠. 15인 이하, 10인 이하.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특히 미만이 하나 더 있잖아. 특수 보겠습니다. 특수. 특수의 미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1특에 속하는 거 제외. 군안차 등은 제외하고 1보와 2보의 특수 자동차를 봤을 때 1보의 특수는 10톤 미만이고 2보의 특수는 3.5 이하. 자, 여기도 미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헷갈리는 거 탁 노리고 나옵니다. 헷갈리는 건 노리고 나오지 쉬운 건 내지 않아요. 2번 틀렸네. 그죠? 4톤 이하 화물차니까 4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4번 일종 대형은 자 승합차 아까 여기 승합 설명했죠. 승합 그 15인까지 일종 모통이면 위로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종 대형이지 뭐. 통쳐서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이거 안 비웠는데 고민하지 말고 15인 이하가 일종 모통이면 16인부터는 1 되겠지. 자 일종 대형 가지고 견인차를 모을 수는 없죠. 대형 견인차는 뭡니까? 대형 견인차면 1특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대형 견인차면 1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이에요. 4톤 이하 화물차 몰 수 있습니다. 4톤 이하 화물차 몰 수 있어요. 2번 틀렸네요. 자, 15번. 자, 15번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적법하게 정지 취소된 경우입니다. 10번 이거는 왜 내가 일요일날 수업하는 거 있잖아. 왜? 9급 운전지. 구청이 운전하는 거 있죠.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건데 이거는 위반 취소가 취소 정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적법하게 정지 취소된 사람입니다. 적법하게 정지 취소는 되었어요. 뭐 음주운전 했던지 해서 적법하게 했는데 생계수단이 운전인 겁니다. 이게 구제해 주는 겁니다. 생계수단이 운전이라서 1톤 트럭이라서 구제해 주는 거 그거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취소 정지가 되었어요. 경찰의 잘못은 없는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뭐라고? 내가 1톤 트럭 몰고 채소 팔러 다닌다. 음주운전 잘못했는데 한번 봐달라.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를 우리 이거 잘 모르거든. 근데 이게 나와서 내가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구제에서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취소 정지는 정지일 경우 벌점의 2분의 1로 해줍니다. 깎아줍니다. 2분의 1로 강경해주고 취소는
벌점을 110점으로 해줘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산 벌점이 1년에 120일부터 취소잖아. 그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 정지는 반을 깎아주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 적법하게 정지 취소됐는데 생계수단이 운전이니까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살려줄 때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 여기 나오는 게 자격 요건이에요. 만약에 그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요때 정지는 2분의 1로 깎아주고 취소는 110점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근데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경 해주는 자격이 있는데 요게 해당되는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자격되는 경우 기억해 보면은 모범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에 종사. 요 사람은 자격이 돼요. 자, 모범운전자로서 자, 생계유지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자, 근데 요런 사람 중에서 1번부터 5번의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죠? 다시 생계수단이나 모범운전자 3년인데 요 사람으로서 1에서 5번의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이 니은의 0.12입니다. 좀 어렵죠? 니은의 0.12. 리을의 마지막에 그죠? 5년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디귿의 5년이니까 리을도 5년. 둘 다 3년이 되든지 5년이 돼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거든요. 객관식에. 객관식의 기본이에요. 이거 둘 다 디귿, 리을을 봤을 때 여러분이 객관식을 많이 풀었다면 내가 항상 강조하듯이 같으면 같든지 틀리면 틀려야 될 거 아닌가. 이게 둘 다 3년이 되든지 둘 다 5년이 돼야 정상입니다. 맞죠? 자, 리을의 5년. 그 3번 디귿이 맞네요. 기억은 3년 이상. 니은은 0.12, 리을은 5년. 답은 3번 디귿인데 우리 범위가 완전히 아닙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예요. 적법하게 정지. 우리 경찰서 앞에 가면은 운전면허 살려드립니다. 그 행정서사나 사법서사 사무실에 붙여놓은 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생계수단이 운전이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할 때 요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지를 2분의 1로 해주고 취소를 110점 해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경찰서 앞에 가면 행정심판 써놓고 음주운전 살려드립니다. 써놓은 게 이거 단속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생계수단이라고 그 부탁을 해서 한번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요겁니다. 요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니은에 0.12 한 적이 없어야 되고 디귿에 5년 이상 3회 이상이 없어야 되고 리을에 5년 이내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3번 디귿입니다. 자, 16번 집시법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체자. 자, 이거 1번 조심해야 되는 게 주체자가 위임하는 사람이 주관자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비슷한 레파토리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체자는 질서 유지할 목적으로 나오면 질서 유지인입니다. 저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첫째 줄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주체자는 내가 바쁘니까 위임하는 사람은 주관자고요. 질서 유지할 목적으로 나오면 질서 유지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것은 위임하니까 주관자, 둘째 줄 주체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서 위임할 수 있다고. 2번 주체자는 자, 여기 레파토리 나오네. 그죠? 질서 유지 목적으로 18세 이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지. 임명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이라고. 자, 임명할 수 있답니다. 3번. 자, 3번 이거 헷갈린다고 얘기했죠? 그죠? 3번 뭡니까? 관할 넘어갈 때, 그죠? 자, 서울 영등포 관할에서 서울 회화로 갈 때, 서울 회화서 관할까지 행길할 때 서울청장한테 신고하죠.
맞죠? 자, 그런데 인천 부평서 관할에서 서울 회화까지 가면 시작하는 지방청장이에요. 시작하는 지방청장. 자, 요때 지방청이 틀려버리면 시작하는 지방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넷째 줄에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에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이 되겠어요. 뭐 나오는 거 계속 나오죠. 집회는 어려운 걸 잘 못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 4번 주최자는 질서 유지가 안 될 때 종결선언 요청에 의해서 종결선언 해야 되겠습니다. 4번 맞고요. 1번 주관자. 2번 질서유지인 임명할 수 있다. 3번 넷째 줄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 4번 맞습니다. 쉽죠? 자, 17번은 진짜 이걸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 아는 게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자, 1번 봅니다. 인터폴 적절한 것은 14년 모나코에서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터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번 맞는데 어렵습니다. 2번은 2차 회의는 비엔나입니다. 2차 회의는 비엔나고요. 자, 셋째 줄부터 난리입니다. 셋째 줄부터 유럽 위주라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역적 한계를 지녔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유럽 위주라서 지역적 한계를 지녔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2번은 비엔나에서 2차 회의고요. 자, 인터폴의 전신이 아니고 유럽 위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지녀서 전신 틀렸어요. 됐습니까? 3번 이거 누가 알겠어? 나는 이거 저번에 들어서 아는데. 자, 최초의 사무총국 본부는 파리에 있다가 리옹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나? 참 문제 꼬라지. 자, 파리에 있다가 리옹으로 옮겼고요. 자, 요게 4번은 맞춰야 되겠지. 국가중앙사무국 각 회원국의 지점인데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수사과라고 했죠. 자, 이거는 명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외사수사과 인터폴계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맞고요. 2번은 비엔나고 유럽 위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3번은 사무총국이 파리에 있다가 리옹으로 이사했고요. 4번은 외사수사과. 됐습니까? 내가 17번을 맞추긴 맞췄는데 1번, 4번밖에 몰랐는데 맞췄지 않습니까? 내가 1번, 4번밖에 난 2번, 3번 솔직히 몰랐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지. 근데 1번, 4번으로 충분히 나는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2, 3번 헷갈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성진 문제라서 여러분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요번에 좀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다음에 경찰학 95점 받아서 못하는 과목에 10점 10점 빌려주든지 영어에 15점을 빌려주면 다음에 확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작전을 그래 짜야지 조금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 알았죠?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잘해서 영어에 15점 빌려줘야지. 영어에 10점, 국사에 10점 이 생각을 해야 합격합니다. 알았죠? 자꾸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생각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통과해요. 답은 1번 18번 범죄인 인도법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쌍방가벌성은 양쪽 나라 모두에서 처벌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 범죄인도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배우지. 그죠? 군사범 불인도 빼고는 당연히 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군사범 불인도에 규정이 없다고 빨간 줄 별한 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규정이 있겠지. 저 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6조인데 6조 몰라야 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군사범 불인도 규정 없으니까 없다고 별한 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규정이 있겠죠. 그죠? 2번. 자, 인도 범죄인 인도는 절대 인도와 임의 인도가 있는데 그 2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 범죄에 관하여 그러면 절대고 인도 범죄 왜 임의입니다. 임의.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예요. 3번은 심사 청구는 3일이고 결정은 2개월입니다. 자, 심사 청구는 3일이에요. 심사 청구는 3일 내에 하여야 하고 결정은 2개월인데 조금 뭐 그렇네. 지엽적이네. 자, 심사 청구는 3일이고요. 결정은 2개월 밑에 나와 있네. 4번 2개월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당연히 규정이 있겠고 2번은 임의라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3번은 3일 내 청구 청구하면은 4번은 2개월 내에 결정. 이거는 판결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는 원고 피고 있는 판결이 아니라서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4번. 19번. 인권위원회 내가 다 적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자, 7에서 13입니다. 7에서 13이고요. 2번. 경찰청은 월 1회고 지방청은 분기 1회라고 내가 써줬는 거 기억나죠? 3번. 전부 2년이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지만 위원은 2회 연임. 3번 맞죠? 적어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내가 지방청 인권위원회 생겼다 얘기하면서 그대로 적어줬지 않습니까? 4번. 4번 몰라도 맞춰야 되지. 다음날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맞죠? 15. 사망 면직. 날짜 계산만 다음날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음날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날 틀렸습니다. 3번이 맞네요. 1번은 7에서 13. 2번은 경찰청 정기회의 월 1회, 지방청 분기 1회. 4번 다음날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다음날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되었습니까? 쉽죠? 20번은 나는 보고 이거 진짜 기술이 왜 이래 이렇게 해서 맞추긴 맞췄는데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승진범위라서 그래요. 사무감사 적절한 것은 1번. 분석과 평가 위주로 하는 감사를 성과감사라고 합니다. 성과감사. 어렵습니다. 성과감사라고 해요. 2번. 감찰 말고 감사 담당자는 경찰청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경찰청장이 판단합니다. 자, 경찰청장 징계 3년 미경가자하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 내근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3번. 감사관은 감사 결과 위법 부당 인정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문책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 기간 부서의 제재가 필요할 때 경고, 주의 조치 할 수 있답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미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4번. 하급 경찰기관 방문할 때 청장의 사전. 4번이 맞고요. 어렵죠? 자, 1번 성과감사, 2번 경찰청장 인정, 3번 경고 주의할 수 있다. 답은 4번. 그래서 수업을 충실히 들었으면 80점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의 뜻은 이론, 그리고 내가 항상 푸는 기출, 그리고 예상. 자, 이렇게 풀면은 요번에 80점 나오고 75점이
거의 뭐 또 뭐 요번에 좀 쉬운 과목에 95점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조정 점수도 있지만 조정을 떠나서 어려우면 다 어렵고 특히 요번에는 안에 내부에서 어렵게 낸 게 아니고 범위 밖에 걸 내버렸기 때문에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영어하고 경찰하기 조금 어려웠다고 하고 다른 과목은 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봐도 좀 알 정도면 그건 좀 어렵진 않았는데 영어도 단어 수거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독해 들어가 버리면 수거를 몰라 버리면 이게 완전 그 깜깜이가 되거든. 그죠? 수거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다음 시험 대비해서 다음 시험에는 이제 체력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